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우디 A7의 55 TFSI 모델입니다. 네, 시트벨트를 하고 시트벨트를 위치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볼게요.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이 걸리네요. 이 에어컨은 20도에 맞춰놓고 1단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에어컨을 껐을 때는 굉장히 정숙하면서 진동도 없고 아주 좋은데 에어컨을 켜면 하고 저음에 좀 진동이 올라오는 편이고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암레스트에도 거의 이 정도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트에는 살짝 있네요. 살짝 있고 자, 시트에서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 시트를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화면에 들어와서 막 눌렀어야 되는데 바로 켤 수가 있고, 자, 전진 넣었을 때 진동 변화 없고, 후진 넣었을 때도 미션 충격이 거의 없네, 정차 중에.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약간 누워서 타는 시트 포지션을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볍고요. 방향지 시등 소리도 아주 차분합니다. 썬루프를 요 유리만 보여지게 해놓고 주행을 시작을 하는데 이 차량이 이 유리창을 보면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 차단 글래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 차단율이 굉장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소음이 노면 소음이 좀 시끄러운 편에 속하는 차량인데 이중 접합 유리가 됐다고 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소음이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일반 세단과의 비교, 그리고 CLS, AMG GT 4도어 이런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한 길은 시골길입니다. 아주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길로 시작을 해가지고 노면이 좋은 길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이제 주행을 할 건데요. 아우디 중에 오토소닉스 리뷰에 Q8이 올라가 있고 A8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을 보면 이 주행할 때 저음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상쾌하지 않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내 주행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 요새는 좀 중요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해도 6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그런 코스가 워낙 많고, 이게 도로가 한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런 방지턱, 과속을 막기 위한 방지턱이라든지 조금만 수도권에서 외곽을 나가면 도로 포장 수준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를 다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리뷰를 하는 건데요. 네, 일단 비포장 수준의 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승차감 부분은 괜찮아요. 승차감은 괜찮은데 이 쿵쿵쿵쿵쿵쿵 거리는 저음의 양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한 손으로 주행을 할 때 포지션이 굉장히 편합니다.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을 암레스트에 올려놨을 때가 이 차량이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시보드가 굉장히 높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차가 시트가 낮고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이 앞유리 공간은 좀 작고 대시보드 공간이 높다 보니 이렇게 팔을 올려놔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아랫부분에 손을 놓고 아니면 양손으로 핸들을 잡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쪽에 팔을 놨을 때 요럴 때가 조금 편한 편인데요. 이게 커브길을 돌 때도 왼손으로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될 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편이고 근데 잡소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 차량이 뭔가 좀 저음이 있네. 저음이 많은 차량들은 이게 귀에 피로도가 계속 쌓이게 마련이거든요. 고속도로를 먼저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 약간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된 길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길로
소음이 나게끔 만든 길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볼 건데요.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 약간 거북목을 하고 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트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세우면 키가 저처럼 이렇게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천장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장에 닿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맞추고 머리를 기대는 게 최선이고, 보통 운전에 집중을 할 때는 이렇게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에 요 정도 속도에서는 소음 차단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도어 쪽에 흡음재가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음 수준도 괜찮고, 소리가 나는 부분이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샥 하고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BMW처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스티어링 휠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데도 뭔가 이 차가 좀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차를 타보면 엔진이 아주 높은 사양의 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다이내믹한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차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들고, 역시 확실한 거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차량은 노면 소음이 좀 큰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노면 소음 정도 잡아주는 그런 외부 작업을 할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면 전반적으로 차음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 차량이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차선을 이렇게 바꾸면서 아예 그냥 나가버렸는데, 자,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주 안정감이 있고요. 제동력이 아주 훌륭하던데, 이렇게 가다가 우와, 브레이크가 하나 둘 셋, 우와, 장난 아니네. 여기서 이 차가 없는 길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하나 둘 셋, 와우, 우와, 이 차 제동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브레이크 성능은 거의 끝판입니다.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고요. 야, 이 차량이 확실히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BMW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함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함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해요. 차량이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그렇고, 이렇게 시트, 특히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두고 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하면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현대와 기아 자동차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방지턱을 아주 잘 넘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방지턱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방지턱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자동차를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디 A7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지금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가 10년 동안 거의 안 한 수준입니다. 그런 길을 주행을 할 때도 이 저음으로 계속 들려서 약간 귀에 피로도는 분명히 오는 차량은 맞는데, 승차감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만한 승차감이고, 여기서 방지턱을 그냥 진짜 알고 넘을 땐 요 정도고, 모르고 넘었을 때도 굉장히 아주 너끈하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서 운전을 해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뭔가가 있어서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도 이게 차가 뒤뚱뒤뚱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더 강하게 주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올고진 길에서 OTFSI의 엔진 사운드나 이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주행 모드를 변경하고 좀 급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으로 놨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엔진 사운드가
뭔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갖고 있는 엔진 사운드에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을 붙인 것처럼 윙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시 한번 급가속. 네, 속도 줄이고. 뭔가 되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에요. 이 윙 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지는 노이즈가 가속 페달과 같이 움직일 때 들리는 그 노이즈처럼 뭔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가속 느낌 너무 부드럽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거를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 줄이면서 기어 낮추고 급가속. 이 뭔가 윙 하는 소리는 첫 가속 때 들리는 것 같아요. 제동 기어 낮추고 다시 급가속. 굉장히 재밌네. 이게 윙 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차가 좀 잘못됐다, 차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오, 가속. 와우. 와, 이게 차가 안정감이 있고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 가속하는 이 속도 증가량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 이야,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지 이 차량이. 잠깐만요. 승차감 모드로 주행 모드를 다시 변경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 A6에서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모델로 보여지면서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라던가 아니면 AMG GT 4도어 그리고 BMW의 8 시리즈 같은 차량들과 비교할 그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량은 E클래스의 쿠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세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쿠페형 디자인을 하면서 편하고 빠른 차, 그 차량에 속합니다. 아우디 A8과 이 차량을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가속할 때 운전자에게 주는 그 부드러운 가속의 느낌은 아우디 A7이 CLS나 8 시리즈보다도 우수합니다. 대신에 뭔가의 그 짜릿한 재미는 부드러우면서 짜릿한 재미를 주는 BMW 8 시리즈라던가 메르세데스 벤츠 치고는 굉장히 단단하게 나온 CLS보다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우디 A7의 디자인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디자인을 앞세우면서 아주 부드럽고 빠른 가속이 되는 대표적인 세단인데 좀 예쁘게 나온 패스트백, 이런 모델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커브길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방지턱을 한번 천천히 미리 알고 넘었다 치고 넘어 볼게요. 한국에는 지방국도를 다니다 보면 약간 방지턱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속도를 올려서 가다가 제동하면서 방지턱, 네, 요런 부분에 동승자가 놀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다이내믹으로 바꿔놓고 왔다 갔다 길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조금 더 가깝게 할게요. 머리가 닿더라도. 오우, 굿. 제가 굉장히 운전을 잘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이 차가 아주 잘 잡아줍니다. 크게. 오, 반대로. 이야, 이건 뭐, 이야, 이 부분에서는 아우디 A6랑은 게임이 안 되고요. CLS보다도 나은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스티어링을 이런 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조작을 하다 보면 차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아우디 A7은 그런 부분에서 컴포트함을 잘 주면서도 뭔가 이 다이내믹한 게 이런 속도에서 브레이크도 엄청 잘 들고 이렇게 말이 쉼없이 따발총이 나올 만큼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진짜 논할 게
단점을 논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재밌다. 야, 이 부드러운 가속의 느낌은 BMW나 벤츠가 갖고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른 아우디만의 뭔가 매력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생각을 해도 이 주행할 때의 만족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존 세대보다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오히려 들면 들고, 장고장 같은 부분만 좀 양호한 편이라고 치면 아우디 A7이 CLS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교를 했을 때도 둘 다 좀 차체 안정감이 있긴 한데 커브길이나 이 다이내믹한 운전은 확실히 포르쉐 파나메라가 훨씬 나은 편이죠. 당연히 나은 편인데 운전의 재미를 봤을 때는 파나메라의 터보나 S나 GTS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아우디 A7에 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차량과 비교를 해도 얘가 더 다이내믹한 부분에선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를 세워놓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요. 시동이 꺼지는 것을 빼고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요 정도로 고속 주행을 했으면 보통의 자동차들에서는 약간 진동이 막 이렇게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없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에어컨이 똑같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전혀 없는 수준에 속합니다. 아주 이런 부분이 괜찮고,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편하게 아주 가볍게 돌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도 꽤나 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질 부분에 있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우디 A7에 들어간 카메라 각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이게 CLS보다도 솔직히 이 공간이 더 작진 않습니다. CLS보다 앞좌석 공간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신 분이 타기에는 메르세데스의 CLS보다는 아우디 A7이나 뭐 BMW 8 시리즈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 아우디 A7의 뒷좌석 공간을 쓰면서 이 앞좌석 공간을 쓸 때 운전자가 굉장히 넓게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 레그룸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밀러나 이 맵등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 차량의 티가 확실히 나는데,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다이내믹한 주행이나 이 주행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의 뭔가 대표적인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리뷰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